사이다 무비튼. 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빠도 엄마도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여동생만 편애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 건 없고 다 여동생 거였다. 동생은 누리는 것들을 난 누리지 못했기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난 알바를 해서 내가 필요한 건 스스로 벌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월급날이 되자 너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알바비라도 보태야지 라면서 내 돈을 뺏어갔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운 건 부모님과 동생의 낭비벽 때문이다. 나보다 1살 어린 동생은 엄마가 뺏어간 내 알바비로 본인이 사고 싶은 옷을 사고 친구와 외식까지 했다. 엄마 아빠는 같이 파친코에 갔고 그렇게 내 알바비는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래서 난 2군데서 알바를 하며 월급 봉투 하나는 가족한테 주고 다른 하나는 가족 몰래 꾸준히 모았다. 부모님도 내가 일하는 시간과 알바비를 굳이 따져보진 않았다. 한 곳에서 일한 알바비만 건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희죽희죽 웃으며 얘는 이런 데다 돈 모으고 있었구나? 라고 말했다. 엄마의 손엔 내가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이 들려있었다. 그 안엔 내가 모은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내 알바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돈이 더 없는지 마음대로 내 방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거기서 내가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돌려줘. 그거 내 대학교 학비야. 널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키워준 값이 얼만데 그 1,000만 원은 당연히 가족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건 엄마가 잘 쓸게. 그렇게 엄마는 내 돈을 또 뺏어갔다. 돈을 뺏긴 것 자체도 너무 슬펐지만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도 없다. 그때부터 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다. 결국 대학엔 가지 못했고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했다. 집을 나가고 싶어도 월급은 전부 부모님이 가져갔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니 버는 돈이 많아졌다며 여동생과 함께 좋아서 방방 뛰었다. 엄마는 내 돈을 다 가져가면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다가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난 성인이 된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동생한테는 성인이 되기 1년 전부터 미리 인기 있는 옷을 주문해주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 어느 날 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공복이라 몸이 휘청였고 그러다 차도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다. 그런 내 몸을 탁 받아서 구해준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헝클어진 머리에 앞머리에 가려져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옷도 꼬질꼬질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걱정됐는지 그 남자는 근처 공원으로 날 바래다 주었다. 내가 일부러 차도로 뛰어든 것처럼 보였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하자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보리차를 사다 주었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남자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르는 사람이란 이유로 난 망설임 없이 마음에 묻어두었던 속 얘기를 전부 토해냈다. 그때부터 나와 남자는 가끔 만나 공원에서 수다 떠는 사이가 되었다. 늘 변함없이 꾀재재한 모습에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와 있으면 왠지 차분해져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웬일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던 난 식당에 가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당엔 한 남성이 있었다. 저 사람은... 공원에서 나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그 남자였다. 엄마는 갑자기 나에게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렇게 명령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다른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일단 돈 많은 남자에게 날 팔아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 얘기를 들은 이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빚진 3,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주저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여동생은 그의 몰골을 보고 놀리듯이 이런 불결하고 못생긴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언니 불쌍하다.
근데 그것도 다 자기 팔자지 뭐. 비웃었다. 부모님은 이미 돈을 받았는지 픽하고 방을 나가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라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는 내가 모르는 남자한테 팔리는 건 맞고 싶었다며 진짜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자유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도 된다면서 돈까지 주려고 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라고 했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줬고 그와 대화를 나눈 짧은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당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난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 그랬더니 빚을 다 갚은 부모님은 신이 잔뜩 난 모습으로 또 쇼핑하러 가려던 참이었다. 동생은 날 완전히 깔보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엄마와 함께 날 비웃었지만 이 집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난 그의 집으로 갔는데 난 이게 진짜 그의 집이 맞는지 두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비싸기로 유명한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나에겐 완전히 신세계였다. 그때야 난 그가 주식과 외환거래로 큰 돈을 번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더 놀라운 건 날 맞이한 그의 모습이었다. 남루한 셔츠와 바지가 아니라 멋진 옷을 입고 눈을 가리고 있던 머리도 깔끔하게 자른 처음 보는 훈남이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누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나야 라고 했다.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 집돌이가 되어버렸고 언젠가부터 겉모습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고도 편견 없이 대해준 나에게 반했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때부턴 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영화를 보고 쇼핑하러 갔다. 그는 나에게 옷을 사주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 가족과 딱 마주쳤다. 세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 내 옆에 있는 그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더니 이 훈남은 누구냐며 입을 모아 캐물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소개했더니 놀란 여동생은 분하다는 듯이 날 노려봤다. 그리고 그땐 이 사람한테 전혀 관심도 없었으면서 남편 직업은 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해주었다. 그제야 부모님과 동생은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게 된 눈치였다. 그 우연한 만남은 거기서 끝났지만 며칠 후에 나에게 연락이 와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질 않나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그에게 1억을 송금하라고 요구해대는 통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가 결혼하기엔 아까우니까 내가 결혼해줄게. 그러니까 주소 알려줘. 동생인데 집에 좀 놀러가도 되잖아.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러자 전화를 바꿔받은 그가 시원하게 지금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줬다. 그걸 듣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그는 싱긋하고 웃어 보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가 연락해서는 아파트 앞에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엄마에게 못 열어줘. 나 지금 외국이야. 라고 답했더니 엄마는 미쳐버리려고 했다. 동생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발악하고 있었다. 남편이 그때 동생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건 맞지만 그는 그날 바로 업자를 불러서 짐을 다 처분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자고 했다. 일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때야 난 결혼하자마자 그가 나에게 여권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다 예상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막혔던 부모님과 동생은 내가 그와 결혼했으니까 앞으론 마음껏 사치할 일만 남았다며 카드를 마구 긁고 다녔던 모양이다. 동생은 주변의 부잣집 훈남이랑 결혼하게 됐다고 실컷 자랑했다는데 우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 계획이 전부 수포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월급 봉투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은 다시 빚더미에 앉았다. 이젠 빚을 갚을 길도 없었고 동생은 지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동생은 창피해서 집 밖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신세라고 한다. 난 그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 세 사람은 딱 나한테 했던 만큼
천벌을 받게 될 거라 믿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